여러분, 우리가 보통 명화라고 부르는 위대한 예술 작품들 있잖아요. 그 그림들 뒤에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비밀들이 숨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명화 속 숨겨진 이야기들을 파헤쳐보는 아트 탐정이 되어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딱 이렇게 생각하시죠. 왠지 미술관에 걸린 그림은 다가가기 좀 어렵고 나와는 별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이 그림들이 사실은 배신과 경쟁,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비밀로 가득 찬 한 편의 추리 소설 같다면 어떨까요? 자, 이제부터 관점을 완전히 바꿔보는 겁니다. 미술을 그냥 감상하는 게 아니라 사건 파일을 열어서 단서를 찾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사건 파일부터 열어보죠. 아마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그림일 텐데요. 그 안에 숨겨진 암호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건의 현장은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워낙 유명한 작품이지만 특히 소설 다빈치 코드 때문에 더더욱 모르는 분이 없죠. 그 소설에서는 예수님 바로 옆에 앉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다, 이런 파격적인 주장을 해서 정말 난리가 났었는데요. 사실 이건 약간의 오해에서 시작된 거예요. 전통적으로 서양 미술에서 사도 요한은 가장 나이가 어린 제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수염 없이 여성스럽고 고운 모습으로 그려졌거든요. 다빈치가 진짜 풀어내려고 했던 미스터리는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다빈치가 풀어낸 진짜 게임은 바로 유다 찾기입니다. 예수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폭찬 선언을 한 바로 그 긴박한 순간, 과연 이전의 화가들은 이 12제자 속에 숨어있는 배신자를 어떻게 그림으로 콕 집어냈을까요? 예전 화가들한테는 나름의 치트키 같은 게 있었어요. 아주 쉬운 방법들이었죠. 일단 성스러운 인물이 아니니까 머리 뒤에 있는 후광, 님부스를 쏙 빼고 그리지 않았고요. 아니면 다른 제자들하고 뚝 떨어뜨려 놓거나 아예 식탁 건너편에 외톨이처럼 앉히기도 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배신의 대가로 받은 은화가 든 돈주머니를 손에 쥐어줬습니다.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이 배신자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게요. 하지만 다빈치는 완전 리얼리스트였거든요. 이런 인위적인 장치들이 영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을 그냥 깨버리고 유다를 다른 제자들 사이에 아무렇지 않게 섞어 앉혔습니다. 훨씬 더 현실감 있고 극적인 장면을 연출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해졌죠? 후광도 없고 다 같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이라면 이 중에서 어떻게 유다를 찾아내시겠어요? 단서는 바로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에 화들짝 놀라서 몸을 뒤로 빼는 한 남자가 보이죠? 바로 그 사람 오른손에 작은 돈주머니가 꽉 쥐어져 있는 거예요. 다빈치는 겉으로 보이는 장치가 아니라 그 순간의 심리적인 반응과 행동을 통해서 배신자의 정체를 드러내는 아주 섬세하고 천재적인 방법을 쓴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사건 파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요, 한 예술가의 지독한 라이벌의식이 어떻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물을 만들어냈는지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르네상스의 심장 피렌체입니다. 당시 피렌체 시민들의 엄청난 자부심이었던 두오모세 성당.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렇게 거대한 성당을 다 지어놓고도 무려 120년 동안이나 지붕, 그러니까 이 거대한 돔을 올릴 기술이 없어서 공사가 멈춰 있었던 겁니다. 이야기는 1401년에 열린 한 공모전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그냥 대회가 아니라 피렌체 세례당의 청동문을 장식할 조각가를 뽑는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영예가 걸린 승부였죠. 지금 보시는 화면 왼쪽 작품이 우승자 기베르티의 것이고요. 오른쪽이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 아깝게 패배한 브루넬레스키의 작품입니다. 이 패배에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은 브루넬레스키는요, 조각을 아예 접어버리고 갑자기 로마로 훌쩍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대 로마의 건축물, 특히 판테온 신전의 동 구조를 미친 듯이 파고들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 실패가 바로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지점이 정말 재밌지 않나요? 어떻게 공모전에서 떨어진 패배자가 120년 동안 그 누구도 풀지 못했던 피렌체 최대의 골칫거리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천재적인 해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이중돔. 말 그대로 돔을 안과 박 두 겹으로 만들어서 무게를 확 줄여버린 거죠. 둘째, 헤링본 패턴.
벽돌 400만 개를 그냥 쌓은 게 아니에요. 청어뼈 모양처럼 지그재그로 서로가 서로를 꽉 물고 지탱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어마어마한 자재들을 어떻게 위로 올렸을까요? 바로 소의 힘을 이용한 카스텔로라는 특수 크레인을 직접 발명해서 해결했습니다. 정말 공학과 예술의 완벽한 결합이었죠. 자, 이제 마지막 사건 파일입니다. 이번에는 훼손된 명화 속에 숨겨진 범죄의 증거를 추적해 볼 텐데요. 때로는 예술가 자신이 범죄 현장의 가장 중요한 목격자가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증거물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가시면 꼭 봐야 한다는 바로 그 작품, 사모트라케의 니케상이죠. 승리의 여신입니다. 바람에 휘날리는 저 옷자락, 정말 살아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안타깝게도 보시다시피 머리와 두 팔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고대의 예술품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있지 못한 걸까요? 그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부서진 걸까요? 사실 여기엔 성상 파괴 운동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범인이 있습니다. 아이코노클라즘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니케상처럼 신이나 성인의 모습을 조각하거나 그리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예술품을 부숴버린 거예요. 이 움직임은 역사 속에서 여러 번 반복되면서 수많은 위대한 예술품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때로는 예술가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참혹한 현장을 기록하고 고발하는 가장 중요한 증인이 되기도 하죠. 프란시스코 고야의 1808년 5월 3일, 이 작품은 그냥 그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증거 자료예요. 나폴레옹 군대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을 학살했던 바로 그 사건의 생생한 증거 말이죠. 자, 그림 속 증거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저 흰 셔츠 입은 남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처럼 두 팔을 번쩍 들고 있죠.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예수의 성은처럼 상처가 나 있습니다. 반면에 총을 쏘는 군인들은 어때요?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죠? 이건 인간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기계적인 폭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야는 이 그림 한 장으로 이름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을 순교자로 만들고 전쟁이 얼마나 비인간적인지를 고발한 겁니다. 자, 이제 최종 판결의 시간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낄 수 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작품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알고 나면 그림은 더 이상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흥미진진한 사건 현장이 되죠. 이제 여러분이 직접 탐정이 될 차례입니다. 다음 미술관에서는 또 어떤 그림 속에서 여러분만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찾아내시겠어요? 진짜 수사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